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AI 같은 기술이 모든 걸 뒤바꿀 것 같고 그래서 투자하기가 좀 두렵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불안감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정말 모든 걸 바꿔버린다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투자 방식이 과연 계속 통할까 하는 근본적인 두려움이죠.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혁신은 파괴하지만 시장은 성장한다. 사실 이런 파괴적인 혁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어떤 특정 산업이 와르르 무너질 때마다 시장 전체는 오히려 그 폐허 위에서 더 크고 강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19세기에 철도가 처음 나왔을 때 마차 산업은 말 그대로 끝장났죠. 하지만 그 인프라 덕분에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나스닥이 무려 78%나 폭락했을 때도 사람들은 인터넷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지만 결국 인터넷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심장이 됐죠.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해서 노키아라는 거인을 무너뜨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엔 애플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모바일 생태계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세상의 끝처럼 보였던 순간들이 사실은 더 큰 시장을 여는 문이었던 셈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이에요. 기업은 망해도 시장은 망하지 않는다. 시장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변화를 먹고 자라면서 가장 강력한 새로운 선수들을 자동으로 팀에 합류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시장이 알아서 적응하고 최고의 선수들을 뽑는다면 도대체 어떤 시장이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가장 잘 담아내는 그릇일까요? 미국 주식시장 하면 크게 두 개가 떠오르잖아요. 바로 뉴욕증권거래소 NYSE랑 나스닥. 근데 이 둘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뉴욕증권거래소가 좀 전통 있고 안정적인 대기업 중심이라면 나스닥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처럼 세상을 바꾸는 기술 혁신 기업들이 모여있는 말 그대로 혁신의 무대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나스닥 100지수라는 건 말하자면 스스로 진화하는 시스템 같은 거예요. 매년 시대에 뒤처지는 기업들은 알아서 탈락시키고 새롭게 떠오르는 혁신적인 리더들을 그 자리에 채워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다음 시대의 승자가 누굴까 하고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 없이 지수가 알아서 최강의 팀을 계속 유지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작동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진짜 간단합니다. 오를 땐 타고 내릴 땐 피한다. 우리의 감정이나 예측은 완전히 배제하고 언제 시장에 참여하고 언제 시장에서 빠져나올지를 결정하는 아주 명확한 규칙입니다. 그 기준선이 되는 게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복잡해 보여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난 200일 동안의 주가 평균을 쭉 이은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의 큰 흐름, 그러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기운이 지금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를 보여주는 선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칙은 딱 두 가지, 정말 단순해요. 첫째, 지수가 이 200일선보다 위에 있다? 이건 상승 신호로 보는 거죠. 그럴 땐 TQQQ 같이 상승장에서 힘을 발휘하는 ETF를 들고 가는 겁니다. 반대로 둘째, 지수가 200일선 아래로 뚝 떨어졌다? 이건 위험 신호예요. 그럼 즉시 SGOV 같은 안전한 초단기 국채로 도망치는 거죠. 공격이냐 수비냐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 전략은 앞으로 무조건 오를 거야 하는 긍정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현실을 보는 거죠. 시장의 추세가 좋을 때만 게임에 참여하고 추세가 나빠지면 바로 빠져나와서 내 돈을 지킨다. 아주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인데 이 전략이 과연 이런 최악의 상황도 버텨낼 수 있을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1989년에 고점을 찍고 30년이 넘게 그 자리를 맴도는, 만약 미국 시장도 그렇게 된다면요? 이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봐요.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고 시장 자체도 계속해서 혁신 기업들로 물갈이가 되는 데다가 연준이라는 강력한 안전망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 같은 장기 침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들 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대답은 따로 있어요. 설령 진짜 만에 하나 그런 최악의 장기 침체가 온다고 쳐도 이 규칙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왜냐면 그 기간 동안 지수는 계속 200일선 아래에 머물러 있을 테고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SGOV를 들고 이자를 받으면서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언젠가 다시 상승 추세가 시작될 때 그때 다시 올라타면 되는 겁니다. 손실은 피하고 기회는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럼 이 200일선 법칙이라는 게 과연 믿을 만한 건지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과거 데이터가 모든 걸 보장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거든요. 이 전략을 검증해 본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54년입니다. 54년.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온갖 위기를 다 겪어낸 기간이죠. 자, 이 숫자들이 이 전략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가끔 신호가 틀려서 손해를 볼 때도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 평균 손실이 약 마이너스 3%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신호가 맞았을 때는요, 평균 수익이 무려 플러스 40%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손실은 작게, 수익은 엄청나게 크게. 이 압도적인 손익비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야, 근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똑똑한 AI 알고리즘들이 이 규칙을 가만 놔두겠어? 다들 써먹어서 결국 무용지물 되는 거 아냐? 이런 걱정 충분히 할 수 있죠.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이건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200일선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인간이든 AI든 상관없이 이 선의 힘은 더 강력해져요. 왜냐고요? 모두가 200일선 깨지네, 팔아야겠다. 또는 200일선 뚫었네,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그 선이 정말로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투자법의 진짜 철학은 뭘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점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죠. 우리는 그저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에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 간단한 계획 하나를 가지고 있자는 겁니다.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인 거죠. 오늘의 핵심 내용 4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변화는 두려운 게 맞다. 이걸 인정하자. 둘째, 하지만 개별 회사가 아니라 시장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믿자. 셋째, 내 감정이 아니라 200일선이라는 간단한 규칙을 따르자. 그리고 마지막 넷째,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락장에서 내 돈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오늘 하나의 원칙을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당신을 굳건히 지켜줄 당신만의 투자 원칙은 과연 무엇입니까?